여러분,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는데 단 한 푼도 못 찾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75세 박경일 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수술비로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는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가족들이 단 1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연 15%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돈은 바로 옆에 있는데 손도 못 대는 상황,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박경일 할아버지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은행 창구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황당한 현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총 22년간 개인금융 상담을 해온 임철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시니어분들이 겪는 가장 큰 금융 문제 3가지와 그 해결법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내 돈을 찾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휴면 계좌로. 셋째, 복잡한 상속 절차 때문에 자식들이 몇 달씩 고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하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65세 이상 특별 혜택으로 매년 최소 2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다툼 없이 평화롭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분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금융실명제의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돈을 못 찾게 하는 제도예요. 물론 이 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해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최경희 할머니께서 은행에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당장 치료비 8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할아버지 명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과장님,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남편 돈을 내가 못 찾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으로는 법정 대리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 떼고 신청하고 승인받고. 응급 상황에서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는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본인 돈 5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도 말이죠.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81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어느 날 은행에 오셔서 예금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자꾸 틀리시는 거예요. 10번 넘게 틀리니까 계좌가 아예 잠겨버렸습니다. 본인 돈인데도 본인이 못 찾는 상황이 된 거죠. 옆에서 아들이 대신 찾아주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어요. 결국 법정 대리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분이 무려 78%나 된다고 해요. 10명 중 8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은 헐벗고 굶으면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은행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거든요. 한 명 한 명 설명하고 등록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적에도 안 잡혀요.
저도 은행 다닐 때 이런 게 참 양심에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면 당연히 알려드렸지만 먼저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지점장이 실적 압박하고 대출이나 펀드 팔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먼저 알려드렸으면 고생 안 하셨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휴면 계좌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만든 통장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아이들 학자금 넣어두려고 만든 적금은요? 대부분 기억 못 하십니다. 그게 당연해요. 살다 보면 은행도 바뀌고 이사도 가고 정신없잖아요. 76세 이양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돈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셨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들으시고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시더래요.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해봅시다 해서 확인해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7개 은행에 계좌가 있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그런데 그중 4개가 이미 휴면 상태였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휴면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잠들어 있던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아이고 내가 치매도 아닌데 이게 뭐야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더 큰 문제는 휴면 계좌가 되면 일반 은행 창구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별도 기관을 통해야 해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귀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실제로 83세 김순자 할머니는 휴면 계좌 찾는 걸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450만 원이 있는 거 아시는데도요. 에이, 그냥 나라에 기부하는 셈 치지 뭐 하시더래요.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450만 원이면 할머니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요. 몇 년치 용돈이고 병원비인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어르신들이 휴면 계좌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그냥 나라 돈이 되는 거예요. 상속도 못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의 휴면 상태로 잠들어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약 15조 원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어르신들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뱅킹으로 자주 확인하고 앱으로 알림도 받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임 과장님, 나는 돈이 없어서 고생한 게 아니라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생했네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고생하시는데 정작 본인 돈은 은행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건 정말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82세 박종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셋인데 생전에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없으면 통장에 있는 돈 너희 셋이서 잘 나눠 가져라. 큰애가 조금 더 가지고. 말로는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해도 한 보따리예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상속동의서까지. 게다가 둘째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연락도 어렵고요. 막내딸은 몇 년 전 아버지와 다툰 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대요.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까 왜 내가 그걸 해줘야 하는데요? 라며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 절차가 무려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장례비용, 병원비 정리, 아파트 관리비 같은 돈은 계속 나가잖아요. 큰아들이 자기 돈으로 다 처리했어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돈 문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돈 혼자 다 쓴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평생 자식들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79세 홍영자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조카들을 많이 예뻐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은 다 큰조카 민수한테 주려고 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법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남동생이 살아계셨거든요. 민수 씨가 할머니 뜻대로 재산을 받으려면 삼촌한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나도 누나 재산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버티는 바람에 결국 법정까지 간 케이스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8천만 원 중에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1천만 원 넘게 나갔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것도 아니고 민수 씨가 원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제가 22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내린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은행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제도가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많이 알릴수록 일만 복잡해지고 수익은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 수수료 면제. 혜택만 해도 한 분당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은행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둘째, 준비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대부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옵니다. 뇌졸중이 언제 올지 아세요? 심근경색이 예고하고 옵니까? 건강할 때 미리 해둬야 하는데 다들 미루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세요. 셋째, 가족 간 소통 부족입니다. 자식들한테 돈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진짜 자식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면 답답하잖아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였던 응급 상황 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금융대리인 제도입니다. 이거 정말 혁명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미리 가족 중 한 명을 금융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등록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금융대리인 등록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필요한 건 본인 신분증, 도장, 그리고 대리인으로 지정할 가족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30분이면 끝나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대리인은 반드시 2명 이상 지정하세요. 왜냐고요? 한 명만 해뒀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큰아들, 둘째 딸 이렇게 2명 해두시면 안전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까? 71세 윤말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큰딸이 제 상담을 받고 바로 금융대리인 등록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할머니가 급하게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입소비로 1,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큰딸이 금융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날 바로 은행 가서 돈 찾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큰딸이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때 등록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법정 대리인 절차 밟으려면 몇 주 걸리는데 요양원은 당장 입소비 내라는데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두 번째 문제인 휴면 계좌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만 하면 전국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가 다 나와요. 휴면 계좌도 물론 나오고요. 저희 고객 중에 이 서비스로 2,300만 원을 찾은 분이 계세요. 68세 서기철 할아버지인데요.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회사 앞 은행에 적금을 들어놨대요. 그런데 퇴직하고 이사 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예요. 5년째 방치되어 있었는데 통합조회로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웬 떡이야?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네? 하시면서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금융감독원 파인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하고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폰 없으신 분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통합 계좌 조회 좀 해주세요 하시면 직원이 도와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은행을 바꾸거나 이사를 다니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주소 변경을 깜빡하고 새 은행만 쓰다 보면 옛날 계좌를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휴면 계좌를 찾으면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하세요. 신분증만 들고 가면 간단한 절차로 바로 활성화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훨씬 쉬워졌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자녀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부모님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앉아서 어머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대화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돈도 찾고 자식과 대화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문제인 상속은 가족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요. 가족 신탁이 뭐냐면요.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들한테 나눠주도록 설정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돈으로 나한테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주고 병원비 필요하면 바로 주고 내가 죽으면 큰아들 50%, 둘째 딸 30%, 막내 아들 20%로 나눠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복잡한 상속 절차가 필요 없어요. 사망 신고만 하면 바로 그날부터 가족들이 돈을 받습니다. 둘째,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세금 계획도 함께 세워주거든요. 셋째, 가족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명확하게 정해뒀으니까요. 물론 수수료는 조금 들어요. 대략 재산의 0.3%에서 0.5% 정도요. 5천만 원이면 연간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드는데요. 나중에 변호사 비용이나 가족 갈등을 생각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재미있는 건 가족 신탁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잘 모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부모님이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하하, 농담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이제 정말 꿀같은 정보 드릴게요. 65세 이상이시면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들입니다.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안 알려줘요. 여러분이 먼저 물어봐야 해요. 첫 번째, 시니어 우대 통장이에요. 대부분 은행에서 운영하는데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0.3%에서 0.5% 더 높습니다. 겨우 0.5%? 하실 수 있는데요. 2천만 원 넣으면 1년에 10만 원 차이예요. 작은 돈 아니죠? 게다가 3년, 5년 하면 꽤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수수료 전면 면제입니다. ATM 이용료, 계좌 이체 수수료, 통장 재발급 수수료 다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5번만 계좌 이체해도 5천 원이고 1년이면 6만 원입니다. ATM 수수료까지 합치면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껴요. 세 번째, 무료 자산관리 상담이에요. 보통 예금 1억 원 이상 있는 VIP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65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내 재산 상황 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해 줍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예요. 일부 은행에서는 병원 예약 도우미, 건강검진 할인, 응급상황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특히 응급 알림이 좋은데요. 급하게 병원 가거나 하면 자동으로 가족한테 문자가 간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잘 모르시는데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해요.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은행 제휴 변호사한테 무료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65세 이상 시니어 혜택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신분증 보여드리면 나이 확인되고 바로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은행마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은행은 금리가 더 좋고 어떤 은행은 건강 서비스가 더 좋고 그래요.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73세 강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어은행만 쓰셨는데 제 조언 듣고 비은행도 알아보셨대요. 비은행이 금리가 0.2%더 높고 병원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더래요. 그래서 새로 계좌 만드셨어요. 똑같은 돈 넣는 건데 혜택이 훨씬 좋아진 거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뱅킹 보안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뱅킹 하시잖아요. 편하긴 한데 보안이 걱정되시죠? 안전 송금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는 반드시 자녀한테 알림이 가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5분 자산 관리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세요. 종이랑 펜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통합조회로 전체 계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시작도 못해요.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보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앱 깔고 10분이면 끝나요. 깜짝 선물 같은 휴면 계좌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금융대리인 2명 이상을 미리 지정해 두세요. 건강하실 때 해야 해요. 쓰러진 다음에는 못합니다. 누구를 지정할까요? 가장 믿을만하고 연락 잘 되는 가족이요. 보통 큰 자녀랑 둘째 자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다음 주 안에 은행 가서 꼭 하세요. 세 번째, 65세 이상이면 시니어 우대 상품에 가입하세요. 똑같은 돈 넣는데 금리도 높고 수수료도 면제되는데 안 하면 손해잖아요. 은행 가는 김에 금융대리인 등록이랑 같이 처리하시면 한 번에 끝나요. 네 번째, 상속 준비로 가족 신탁을 검토해 보세요. 재산이 5천만 원 이상 되시면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재혼 가정이시면 더욱 필요해요. 나중에 자식들 싸우는 거 보기 싫으시죠?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진짜 부모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보안 설정을 강화하세요. 스마트 뱅킹 쓰시면 안전 송금 서비스, 시간 제한 송금 이런 거 다 설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어머니, 저 아들인데 급하게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 올 수도 있어요. 보안 설정해두면 자녀한테 자동으로 확인 문자가 가니까 안전해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실 때 미리 해두는 거예요. 문제 생긴 다음에는 이미 늦어요. 제가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작 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거 봤는지 몰라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7세 정영자 할머니는 지난달에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 방법들을 다 실천하셨어요. 먼저 통합계좌 조회를 해보니까 깜빡하고 계셨던 증권사 CMA 계좌에 520만 원이 있었대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 돈으로 바로 시니어 우대 적금에 가입하시고요. 두 아들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하셨어요. 가족 신탁까지 알아보셨는데 비용이 좀 부담되셔서 일단 보류하시고 대신 유언장을 법무사 통해서 공증받으셨대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시장 가시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큰아들이 바로 은행 가서 수술비 600만 원을 찾았어요. 금융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만약 미리 안 해뒀으면 법정 대리인 절차 밟느라 최소 2주에서 3주는 걸렸을 거예요. 할머니가 퇴원하시고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바로 실천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게 진짜 보험이더라고요. 보험료 안 내도 되는 최고의 보험. 이 메시지 받고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제 실행 순서를 정리해 드릴까?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오늘 당장 통합계좌 조회하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안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금융대리인 등록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다음 주 은행 방문해서 금융대리인 등록하고 시니어 혜택 신청하세요. 다음 달 가족 신탁이나 유언장 공증 알아보세요.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요. 그 다음 3개월에 한 번씩 계좌 현황 점검하세요.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까?
이런 정보 들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중은 절대 안 와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특히 통합조회는 정말 간단하니까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꼭 해보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 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파인 앱에서 통합계좌 조회하세요. 진짜 10분이면 끝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잊고 계셨던 돈이 수백만 원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 저녁에 자녀분이랑 같이 앉아서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계좌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요. 둘째, 내일이나 모레 주거래 은행에 전화하세요. 65세 이상 시니어 혜택이랑 금융대리인 등록 상담받고 싶은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약 잡고 다음 주에 방문하세요. 한 번 가면 다 해결됩니다. 신분증이랑 도장만 챙겨 가시고요. 셋째, 오늘 영상 내용을 자녀들과 꼭 공유하세요. 카톡으로 보내시든 전화로 이야기하시든 꼭 나누세요. 가족을 위한 현명한 준비예요. 엄마가 이런 준비 미리 해두면 나중에 너희가 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식들도 고마워할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 금융대리인은 반드시 2명 이상 등록하기. 1명만 하면 위험해요. 둘, 시니어 우대 상품 가입할 때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꼭 비교해 보기. 귀찮으시겠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몇십만 원 아껴요. 셋, 가족 신탁이나 유언장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기. 판단력 있을 때 해야 효력이 있어요. 넷,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현황 점검하기. 수첩에 메모해 두세요. 매년 내 생일에 계좌 확인하기 이렇게요. 다섯, 보안 설정 꼭 강화하기. 보이스피싱 피해 정말 많아요.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하실 때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의식이 흐려진 다음에는 이미 늦어요. 오늘이 바로 그 적기예요.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끼니 걸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잖아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당신은 누더기 옷 입고 사신 거 다 알아요. 그렇게 귀한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못 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자식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생 안 해요.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도 않고요. 이게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아닐까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내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그게 제일 무서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건강보험 숨은 혜택 찾기 이런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하셔서 평생 모은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